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2025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2026년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2026년도 개인회생 파산 좋아지는 것 뭐가 있을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두 가지인데요. 획기적인 소식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가 훨씬 더 신속하게 바뀔 것 같고요. 2026년 바뀌는 것 첫 번째는 개인회생 서류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보도자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죠. 원래 개인회생에 서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파산도 서울 같은 경우는 간소화되어 있지만 지방법원은 지금도 수십 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준비할 때 많이 불편하신 게 일반인들은 직접 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게 있어요. 부채증명서. 이거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발급해주는 은행마다 카드사마다 발급하는 절차나 방식도 다 달라서 직접 방문하라는 데도 있고 팩스로 해주는 데도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발급 비용을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개인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든 법무사든 대리인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면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민원업체에 보통 맡겨서 서류를 발급하게 돼요. 당연히 이것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채권자가 숫자가 많다 보면 특히 대부업체 같은 데는 발급하는 데만 며칠씩 시간이 걸리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준비 기간이 부채증명서 발급 업무 때문에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 급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접수하려면 최소한 열흘, 2주 이상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간소화돼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개인회생 접수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될 수 있겠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소상공인들 금융애로를 위한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해요. 개인회생 파산을 하려고 할 때 서류 준비가 되게 복잡한데 그 중에서도 이 부채증명서 발급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애로사항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고 그래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도 실제로 실무 검토를 했고 또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이걸 추진해 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 겁니다. 이날 참석한 기관들도 보면 법원 행정처도 있고 서울회생법원도 있죠. 그리고 전국의 은행연합회 이런 금융기관들도 다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이데이터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은 이 용어가 익숙했던 용어가 아니라 이번에 사실 거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나의 금융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카드사 채권도 있고 은행 대출도 있고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기관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죠.
이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내가 볼 수 있고 또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신청하시는 채무자분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그분한테 부채증명서,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본인납 전송 서비스라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거기서 더 나가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시는 분이 자기 자료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기간합 전송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될까요? 금융위원회는 TF를 통해 법령 개정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전산개발 등 후속 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그래서 1단계 말씀드린 본인이 본인 정보를 받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2026년 상반기 중에, 그리고 2단계 본인 정보를 본인이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2단계는 2027년 중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단계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편해요. 2단계가 되면 더 편해지겠지만 1단계도 돼도 부채증명서를 각각 개별적으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한꺼번에 다 자료를 받아서 그냥 법원에 내면 되니까 훨씬 편한 거죠. 이것이 내년 3단계 중에 된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 준비할 때 부채증명서 때문에 고민이신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자료를 한꺼번에 내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다 받아서 낼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회생 파산에서 정말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죠. 채권자 누락입니다. 그런데 내가 금융기관이 10개, 20개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부채증명서 발급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누락될 수가 있어요. 채권이 또 계속 양도돼서 팔려다니기 때문에 내 채권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일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시간, 비용이 단축되는 효과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괄적으로 다 받게 되면 누락될 일이 없다. 최소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게 획기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엄청 기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2026년 바뀌는 것 두 번째, 2026년 3월 1일 회생법원 3개가 추가 설립됩니다. 지금 서울 있고요, 수원 있고 부산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죠. 내년 3월 1일부로 3개가 더 생깁니다. 광주에 생기고요, 대구에 생기고 대전에서 회생법원이 드디어 생깁니다. 지금 회생법원이 수원과 부산에 생기고 나서 수원과 부산이 절차가 엄청 변하고 있죠. 특히 수원 회생법원은 절차가 서울보다 더 빠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변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주 콕 집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개인회생 파산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광주도 회생법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도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관할은 어떻게 되냐면 광주회생법원은 광주광역시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회생법원은 관할이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 그리고 세종특별시까지 관할 유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이 관할법원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